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발표를 앞두고 며칠 전부터 밤에 잠이 안 오고 머릿속에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맴도는 순간이요. 또는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지면서 나 지금 위험한 건가? 하는 두려움이 확 올라오는 순간이요. 이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하지만 만약 이런 불안이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그리고 일상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여러분은 불안장애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불안장애의 종류와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혹시 본인이 겪고 있는 증상과 닮아 있다면 미리 알고 불안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범불안장애입니다. 특별히 큰 사건이 없어도 거의 매일 불안이 계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더 불안하게 느끼거나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도 미리 걱정하죠. 내일 일, 다음 주일, 심지어 몇 달 뒤의 일까지 미리 걱정합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조금 흐리면 비 오면 길이 미끄러울 텐데 혹시 넘어지면 어쩌지? 빗길에 차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또 집에 가족이 늦게 들어오면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릿속이 항상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니 긴장이 풀릴 틈이 없겠죠. 이런 분들은 목과 어깨 근육이 항상 뭉쳐 있고 가슴 답답함, 두통, 소화불량 같은 신체 증상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공황장애입니다. 연예인들도 많이 겪고 있죠. 저도 공황장애로 인해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심장이 심하게 뛰고 숨이 가빠지고 몸이 떨리고 어지럽거나 현실감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순간에는 이대로 죽는 거 아니야? 숨이 멎는 거 아니야? 라는 강한 공포가 몰려옵니다. 아마 응급실에 여러 번 다녀오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심장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병원도 많이 다녀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으셨을 겁니다. 공황 발작의 공포가 너무 크니까 나중에는 혹시 또 공황 발작이 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 때문에 외출을 피하거나 특정 장소를 가지 않게 되는 예기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삶의 범위가 많이 축소되죠. 세 번째는 사회 불안 장애입니다. 이거는 발표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발표하기 전에 어떻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전날 밤에 잠도 안 오고 손에 땀 나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좀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거나 심지어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조차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너무 신경 쓰여서 불안해지는 상태죠. 낯선 사람이랑 통화하는 것이 힘들어서 전화 주문 같은 것도 잘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회의 시간에 내 차례가 다가오면 손에 땀이 나고 목소리가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런 불안 때문에 모임을 피하고 점점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특정 공포증입니다. 환공포증, 고소공포증 많이 들어보셨죠? 뱀, 거미, 높은 곳, 비행기, 좁은 공간 등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무서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싫다가 아니라 그 대상이 눈앞에 있거나 떠올리기만 해도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지고 몸이 굳는 반응이 나옵니다. 고소공포증 심한 분들은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굳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눈 감고 한두 발자국 옮기는 것도 겨우 합니다.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비행기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기 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어떻죠? 비행기가 무서워도 탈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안 탑니다.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만큼 무섭고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는 강박장애입니다. 머릿속에 원치 않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해 특정 행동, 즉 강박 행동을 반복하는 상태죠. 예를 들어서 위생에 강박관념이 있다 그러면 손이 더럽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안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하죠? 손을 씻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계속 씻습니다. 씻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사고에 대한 강박이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가스불을 껐어요. 근데 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다시 나는 거예요. 가스불 껐나? 근데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럼 집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있는 거죠. 불안을 줄이기 위해 반복하지만 오히려 불안이 점점 커지는 게 특징입니다. 여섯 번째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흔히 PTSD라고 부릅니다. 교통사고, 재난, 폭력,
전쟁 같은 큰 충격을 경험한 뒤에 그 기억이 계속 재현되고 꿈에도 나타나고 관련된 장소나 상황을 피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쟁에 다녀온 병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앞에 아버지가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만큼 큰 충격을 받았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갑작스러운 소리나 냄새에도 몸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쉽게 깜짝 놀라거나 분노가 치밀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신 분들이 그 충격으로 자동차를 타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불안장애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특정공포증, 강박장애, PTSD. 각각 원인과 양상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이 삶을 너무 크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한 가지만 해당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저도 공황장애로 힘들 때 불안장애의 종류에 해당하는 6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안장애는 의지 부족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와 신경 그리고 심리 패턴이 함께 작용하는 하나의 질환입니다. 결국 본질은 불안입니다. 불안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러니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내 이야기 같은 부분이 있었다면 혼자서 오래 참고 버티지 마시고 필요한 치료와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댓글에 있는 제 영상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불안을 줄이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불안으로 인해 불편하고 힘드시다면 다음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황 극복 멘토 조르바였습니다.